안녕하세요. 어, 이 방송은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옵션 거래를 좀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좀 말하기가 좀 애매했던 게 제가 저번 주부터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옵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옵션이 뭔데 이렇게 돈을 버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옵션에 관한 비디오를 방금 이제 라이브 방송 끄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옵션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 그리고 돈을 잃으시는 것도 옵션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잃다는 거 주목해 주세요. 일단, 옵션, 옵션이 뭐란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은 옵션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과연 옵션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주식은 뭔지 다 아시죠? 주식은 한 회사의 말 그대로 그 쉐어예요. 주식 그 회사의 피스를 사는 거예요. 자, 옵션의 경우 음, 어, 뭐 블로그 옵션 근육, 나무 위키가 아무래도 좀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요, 역사, 뭐 종류, 방향성, 콜 옵션, 풀 옵션 이런 게 있는데, 자,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옵션이 뭔지, 옵션이 도대체 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콜 옵션이랑 풋 옵션 종류에 대해서만 아시면 돼요. 저희는 돈만 벌면 되지 실질적으로 이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고 뭐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사실 저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옵션 가격 책정하고 뭐 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헤지 펀드에서 교육 막 10년, 20년 받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수학 저는 이제 수통계학 나왔거든요. 수통계학에서 액추얼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보험사에서 계산하고 이게 이제 옵션에 관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딱 그 두 개, 옵션이란 뭔지 그리고 옵션의 종류, 콜옵션과 풋옵션 이게 뭔지 두 가지 딱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옵션이 뭔지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벌어요.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잃습니다. 한 방향이에요. 자, 하지만 옵션의 경우는 주식이 올라가도 돈을 벌 수 있고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돈을 벌 수 있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옵션의 매력이에요. 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식이 올라가기만 하면 돈을 벌 텐데, 주식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도대체 펀드 회사들은 어떻게 주식이 내려가도 돈을 벌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공매도가 있다, 뭐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린다, 공매도거든요. 빌려서 팔아버린다. 그래서 돈을 번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일단 가장 베이스, 이런 펀드 회사들이 돈을 버는 가장 베이스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옵션을 팔면서 돈을 벌어요. 매주.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구글에서 옵션이라는 걸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간 나무 위키, 옵션 근유명에 대한 건데요. 옵션은 가장 기초적인 파생 상품의 세 가지 중 하나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콜 옵션, 하나는 풋 옵션.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식 가격이 앞으로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거는 콜옵션,
주식 가격이 내려갔을 때 돈을 버는 거는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하실 때 옵션을 모르고 단지 주식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말로 쉽게 하자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한번 설명을 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뭔지 그냥 살짝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들어보십니다. 일단 옵션은 올라갔을 때 주식 가격이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거는 콜옵션, 주식 가격이 내려갔을 때 돈을 버는 거는 풋옵션이에요. 자, 옵션은 내 주식을 얼마 그 가격에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게 옵션입니다. 자, 뭔지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 제 주식 계좌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 주식 계좌를 지금 보시면요. 아까 테슬라의 주식을 제가 샀고요. 저번 주에 100개를 갖고 있었고 이번 주에 100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을 200개를 들고 있고요. 옵션 하나당 주식 100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게 뭐냐? 내 주식이 100개가 있으면 옵션을 하나 팔 수 있어요. 내 주식이 100개가 아니라 뭐 80개다. 그러면 옵션을 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주식이 100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200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2개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옵션을 판다는 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테슬라 US 12월 18일 2020년 620 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는 2020년 12월 18일에 만기가 되고 만기 가격은 620불입니다. 그리고 콜이에요. 얘가 뭐냐? 2020년 12월 18일 날 테슬라 주식 100개를 옵션 하나가 주식 100개라 그랬죠. 주식 100개를 62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33.7에 하나를 판 겁니다. 주식이 옵션 하나가 주식 10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를 팔았죠. 100개 곱하기 옵션 하나당 주식 하나당 가격이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가격이 33.7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이 옵션을 팔아서 3,370불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얘는 확정 이익이에요. 얘는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확정 이익으로 3,370달러를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벌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이 프리미엄은 주가가 620이 됐던 630이 됐던 640이 됐던 650이 됐던 상관없이 33.7이라는 프리미엄은 저한테 확정적으로 이미 지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관없이 일단 3,370불을 벌고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3,370불을 벌고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관없이. 야, 이거 뭐 말만 들으면은 야, 이런 거는 그러면 뭐 주식 맨날 그냥 사가지고 옵션 그냥 계속 팔면서 이 이득을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62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주가가 지금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샀을 때가 여기 안 나오겠네. 트랜잭션 히스토리 가서 제가 저번 주에 테슬라 주식을 샀을 때가 어디 있어요? 어딨어. 저번 주에 주식을 샀을 때가 테슬라 주식 산 거 어딨지? 여기 있다. 저번에 주식을 샀을 때가 613.417이었어요. 저는 613.42에 주식을 100개를 샀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저번 주에 판 거예요. 저번 주에 주가 620불에 팔 권리를 33.7에 팔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620불에 주식을 팔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620불, 주가가 620불 이상이기만 하면 저는 658불에 잠시만요. 628불에 이득을 보고 더하기 아까 3370이었잖아요. 3370 이 금액의 이익을 같이 보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620불 이상이면 저는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620불에 팔아야 되고 100개를 무조건 팔아야 되고 프리미엄과 제가 팔 때 봤던 프리미엄과 주식의 차이 처음에 살 때 613이었고 콜 옵션을 620불에 팔았기 때문에 그 차액 620과 613의 차액을 합한 금액이 4,000불이죠. 3,998불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620불 이상이기만 하면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635불이에요. 그 말은 저는 이 주식을 무조건 620불에 100개를 무조건 620불에 팔아야 되니까 620불에 팔게 되면 오늘 시가로 15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635불이에요. 하지만 저는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 주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620불이 넘어가서 실제 635불에 팔리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635불이어서 635불에 장이 금요일 날 마감이 되면 저는 635불, 현재 635불인 주식을 620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15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15달러, 주당 15달러, 그러니까 100개니까 1,500불의 손해죠. 하지만 저의 프리미엄은 33.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70불의 이익을 보고 위에 주식에서 1,500불의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제 주식에 원래 613불이었죠. 613불이 635불이 되니까 2,200불이에요. 2,200불에 이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총 4,000불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635가 아니라 막 700, 800, 900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는 옵션을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손해를 보고 그냥 적당한 수익만 벌고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어요. 여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옵션을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식이 지금 저번 주에 샀던 게 613불이었어요. 613불에 샀어요. 100개를. 그리고 620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 프리미엄이 33.7이에요. 그 말은 620까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면 7불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더하기 33.7이라는 프리미엄으로 팔았으니까 40.7이에요. 그 말은 제가 613에 샀으니까 40.7에 이득을 더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653.7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653.7 이하면 저는 이득을 보는 거고 653.7 이상이면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더 벌지 못한 거예요. 딱 저의 수익은 653.7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옵션이 파는 것도 좋기는 한데 만약에 내 주가가 막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더 올라가면은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날려버리는 거잖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 주가가 제가 올라가는 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떨어지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613에 샀어요. 아이고. 테슬라 주식 613에 샀어요. 그리고 주가가 13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불이 돼버려요. 이번 주 금요일날 600불이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주가가 613에 사서 600이 돼버렸으니까 1300, 100주니까 1300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1300이에요. 아이고. 마이너스 1300이에요. 마이너스 1300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옵션이 620이 안 됐으니까 620이 넘어가야 이 사람은 이기고 620이 안 됐으니까 저는 고스란히 3370 이 확정된 금액을 이득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고 3370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613불이었던 주가가 600불이 돼도 이익을 2070불을 보고 금요일날 정산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2000불만 이익을 보고 아니면 다음 주에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결정을 해서 또 옵션을 팔아가지고 또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또 떨어졌다.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해서 옵션 팔은 금액, 이 프리미엄 받은 만큼의 버퍼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613불에 샀던 주식이 33.7이라는 프리미엄만큼 빠져서 678불이 돼도 저는 break even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break even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제가 break eve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간에 있건 프리미엄이 비싸면 비쌀수록 저는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급락,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가거나 이거를 잘 따져가지고 옵션을 팔아버립니다. 주식을 일부러 사고 주식이 아무리 막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일단 산 다음에 그냥 옵션을 팔아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테슬라 주식 200개를 가짐으로써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으로 돈을 번 거 지금 보이시죠? 확정적으로 돈을 번 게 지금 8,370불 정도 됩니다. 얘가 테슬라 주식이 그냥 이대로 쭉 가주면 확정적으로 8,380불을 벌어요. 3,870불을 벌어요. 그리고 만약 테슬라 주식 100개가 다음 주 넘어서 1월 8일까지 675불이 돼주면 저는 675불 빼기 아까 634불에 샀었죠. 곱하기 100주 확정적으로 4,100불을 더 벌어요. 테슬라 주식이 675불을 넘어주면 4,100불을 더 벌어요. 그러면 5,000 더하기 3,370이니까 총 12,470불을 그냥 벌게 됩니다. 주식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그대로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저는 이득을 봐요. 프리미엄으로 받았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돈을 잃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주가가 613불보다 613에서 그 프리미엄 판 거 33.7이 더 떨어져서 580불에 테슬라가 거래가 되면, 그러니까 580불보다 이하로 거래가 되면 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likelihood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과연 얼마가 떨어져야 580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가격이 635불이에요. 지금 가격이 635불입니다. 636불입니다. 그냥 635로 할게요. 지금 주가에서 거의 10%가 빠져주면 580불 정도가 돼요. 10%가 빠져주면. 테슬라 주가가 10% 빠져주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됩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확정적으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게 100불이 됐든 200불이 됐든 아니면 아까 계산한 최고치 12,000불이 됐든 테슬라 주가가 10%만 빠지지가 않으면 저는 이익을 봅니다. 10% 이상 빠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옵션을 파시면 돼요. 제가 그 옵션을 팔면서 돈을 벌었던 가장 좋은 예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년치로 해서 제가 보잉이라는 주식을 샀었어요. 보잉이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잉이라는 주식을 사서. 얘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사고 많이 팔고 뭐 했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잉에 물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잉을 그냥 뭐 찔끔찔끔 50주 뭐 이렇게 100주 이렇게 사다가 여기 215불에 6월 5일이에요. 6월 5일부터 굉장히 크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BA 스톡스 스톡 차트 보세요. 보잉이 615불에 제가 샀다 그랬잖아요. 615불에 샀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피크를 찍었을 때였어요. 피크를 찍고 한번 떨어졌을 때 제가 300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게 물린 거죠. 그리고 바로 170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반복하면서 제가 얘를 정리를 언제 했냐? 얘를 결국에는 207불에 정리를 다 했어요. 207불에 싹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떨어질 때 매집을 계속 하긴 했죠. 뭐 174에 샀고 191에 샀고 뭐 계속 매집을 하기는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을 저는 계속 팔았습니다. 옵션을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콜옵션 여기 옵션을 팔아가지고 7,800불을 벌었고 또 옵션을 6개를 팔아가지고 17,000불을 또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을 팔아가지고 12,000불을 또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주식이 떨어질 때 아니면 주식이 보잉이 계속 횡보를 할 때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옵션을 팔아가지고 제가 215불에 물렸던 거를
이미 옵션만 팔아가지고 만회를 다 했고 주식이 다시 치고 올라갈 때 215에 정리를 하면서 옵션 판 금액 거의 3만 불이 넘는 금액이에요. 금액을 전부 다 이익을 받고 보잉 주식을 제가 샀던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을 하면서 또 이득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보잉에서 거의 한 3만 불 정도의 이득을 보면서 1년이죠. 1년 안에 3만 불 정도의 이득을 보면서 나오게 됐어요. 자, 보잉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요. 근데 제가 나온 이유는 보잉 외에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이 많기 때문에 보잉을 팔고 나온 거지 절대 보잉이 안 좋아서 팔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보잉에서 3만 불의 수익을 얻었잖아요. 미화로 3만 불의 수익을 얻었으면 3만 불은 거의 캔화로 4만 불이에요. 제가 10만 불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올해 번 돈의 40%, 10만 불을 가지고 있는 거에 40%에 대한 금액을 보잉에 대한 옵션을 사고 팔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얘는 지금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6월부터 11월까지 횡보를 한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저는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고 보잉이 다시 원상복귀 그 금액을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때 오히려 주식에서도 이득을 보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옵션을 알고 무조건 옵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215에 들어가서 물리셨을 때도 옵션을 팔면서 물린 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옵션을 안 팔고 그냥 보잉 들고 있었으면 215에 들어갔다가 215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털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6개월 동안 내 돈은 돈대로 들어가 있고 물려 있고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 리얼라이즈드 게인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지금 이어 투 데이시 거의 27,000 3만 거의 한 6만 정도 됩니다. 캐나다 달러로 합쳐서 한 6만 정도 돼요.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옵션을 사고 팔고 하면서 제 포지션을 제 이익을 계속해서 락인을 조금씩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콜옵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콜옵션이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다가 한번 설명드리겠다. 혹시 콜옵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 68.7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1200불. 아, 이거 참 이번 주에 이 옵션이 많이 올라주면 좋을 텐데. 그래봤자 800불밖에 안 되니까요. 1200불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콜옵션은 그만 설명을 드리고요. 풋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풋옵션. 얘도 제가 풋옵션을 제가 사고 팔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year to date를 해가지고 커스텀 서치 해서 옵션 그냥 검색을 할게요. 그리고 풋. 이 풋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좋은 예가. 굉장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풋옵션을 해가지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것도 있죠. 많이 번 것도 있고. 근데 이번 해에는 풋옵션으로 그렇게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놓으면은 오르고 떨어질 것 같으면 사놓으면 오르고 그래가지고 풋옵션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풋옵션을 해지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해지라는 뜻은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디즈니 아까 제가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디즈니 어딨어? 자, 디즈니 아까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디즈니가 171까지 떨어졌네. 잘 털었네요. 디즈니가 제가 아까 176에 샀어요. 디즈니라는 주식을 300개를 176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샀는데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콜 옵션을 팔아가지고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먹고 아까 테슬라 10%였죠. 10% 정도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콜옵션을 파는 게 좋은 해지 수단이에요. 그런데 풋옵션을 사는 이유는 10%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번 올해처럼 다우가 3만을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내려 찍을 때, 이때가 거의 뭐 반토막 났죠. 거의 한 40% 빠졌어요. 다우존스가 40% 빠졌어요. 이때 내가 주식을 이 고점에 가지고 있다면 콜옵션을 팔아봤자 얘는 지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콜옵션을 팔아봤자 이득이 많이 안 돼요. 한 여기까지만 손해를 만회할 수 있고 한 10% 정도만 만회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손실 구간이에요. 이 손실 구간을 어떻게 메꾸느냐? 물론 주식이 요만큼 떨어졌을 때 콜옵션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팔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구조예요. 왜냐? 콜옵션은 주식을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풋옵션은 그 주식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 테슬라 620 콜이 아니라 620 풋이었을 경우에는 제 주식이 635불이고 620 풋이었을 경우에는 제 주식 가격이 620 이하로 내려가면 제가 이 풋의 가치가 올라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풋을 팔면 얻는 금액이 620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버는 돈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620불에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 주식이 갑자기 400불이 돼버렸어요. 400불이 돼버렸어도 저는 그 주식을 620불에 팔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주식이 400불이 됐어도 620불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차액인 220불을 이득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풋 옵션은 해지의 수단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풋 옵션을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수익이 40%가 나는 거예요. 수익이 40%가 나고 주식은 주식대로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주식대로 갖고 있었고 해지 수단으로 풋옵션을 샀었기 때문에 풋옵션에서 40% 이득을 보고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했을 경우에 주식은 다시 원가를 복구를 해가지고 40%를 다시 한번 벌게 됩니다. 총 80%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어도 저는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프리미엄으로 낸 돈, 뭐 30불이 됐든 40불이 됐든 그 프리미엄으로 낸 돈 그만큼만 손해를 보고, 왜냐면 확정적으로 이미 지급을 하고 그걸 샀으니까 그만큼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이득을 본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풋옵션을 봐가지고 이득을 본 게 올해는 없어요. 계속 손해만 봤어요. 왜냐면 한번 떨어지고 나서
저는 사실 여기서 40% 떨어질지 몰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감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야,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풋옵션을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 샀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손해를 봤습니다. 풋옵션을 사가지고는. 그리고 콜옵션을 팔아가지고는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풋옵션과 콜옵션. 여기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화면인데, 저는 주식만 하지 않아요. 항상 옵션을 섞어요. 그래서 굴리는 돈에 비해서 버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주식 가격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헤지펀드 뭐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신도 모를 것 같아요. 주식이 내일 당장 어떻게 무슨 가격에 팔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방향이 이 정도로 가겠다라는 걸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을 팔면서 일정 수익을 내면 그냥 던져버리는 쪽을 택해요. 왜냐? 지금 은행에 만불,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불을 은행에 넣었다고 쳐요. 10만 불을 제가 은행에 넣었다고 쳐요. 그거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을 많이 줘봤자 1.5%, 더 많이 줘봤자 2%, 사채를 써봤자 6%, 사채를 빌려줘봤자 6%, 사채에서 좀 리스키한 걸 빌려줘봤자 9%, 10% 내외예요. 근데 테슬라 주식 사가지고 옵션 팔면 테슬라 주가가 그대로만 있어줘도 저는 거의 뭐 일주일에 10%씩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5%구나. 일주일에 5%씩 먹는 거예요. 이만한 수익원을 제가 생각할 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 옵션을 팔고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못 먹었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야금야금 벌면서 제 재산을 불려나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테슬라 뭐 700%, 800% 오래 올랐다 그러잖아요. 테슬라 전 재산 몰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700% 올라갈 거라고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서 계속 타고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간에 빠져나오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굉장히 버블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S&P 500에 편입이 된 순간부터 테슬라는 폭락을 하려도 폭락을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는 순간 테슬라가 만약에 폭락을 하면 S&P 500도 같이 폭락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주식 시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에 편입이 되면 이 가격에서 크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가 S&P 500을 잡고 멱살 캐리를 할 큰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히 많은 분들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 많죠. 차라리 주식을 안 사고 있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돈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고 그냥 생각할 때 2021년에 오를 것 같다는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옵션을 계속 파세요. 찔끔찔끔. 결과적으로 1년 내내 10%만 벌어도 은행에 맡겨놓은 거에 5배를 버는 건데 할만하잖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5%, 10% 수익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평균 수익이 20%입니다.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안 좋아요. 하지만 2013년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연평균 수익이 20%란 소리는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평균 20%면 시장의 그 어떤 뮤추얼 펀드보다 저는 투자를 잘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이번 주말에 와봐야, 그러니까 금요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득이죠. 이 주가 유지만 돼주면 저는 이득이죠. 그래서 아까 50에 팔았던 게 벌써 47불이 됐어요. 그냥 주가는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까지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프리미엄 가격이 실제 주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콜옵션 675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가 634불, 지금 가격이 634불이니까 이 675불에 프리미엄 60을 얹으면 가격이 675 더하기 프리미엄 50이죠. 주가가 725불, 이게 실제 이 옵션의 가격이에요. 저는 지금 주식 100개를, 테슬라 주식 100개를 725불에 이미 판매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725불의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725불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콜 옵션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프리미엄은 그 프리미엄대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725불을 넘지 못했으니까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월 8일, 2021년 1월 8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프리미엄 가격은 떨어지고 저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언제든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주가가 613불일 때 33.7에 팔았던 옵션이 지금 40.65가 돼 있어요. 자, 40.65 더하기 622죠.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가 660.65가 되지 않으면 이번 주말 금요일까지 660.65가 되지 않으면 이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조금씩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3,370불이라는 이 금액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제가 이미 확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을 팜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옵션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브로커리지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브로커리지에 전화해가지고 나 옵션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거기서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나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옵션을 좀 팔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제 생각에는 옵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에어비앤비는 뭐 누가 엄청 샀네요.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음, 혹시 옵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 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 게 음, 제가 좀 제가 그 좀 돈을 그러니까 주식시장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덜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돈이 RRSP에 있고 이미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옵션 스트래티지를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 그러니까 시중은행 중에 옵션, 그러니까 그 디비던드, 배당금을 주는 게 엔브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고, 엔브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브리지라는 회사가 에너지 회사죠. 에너지 회사입니다. 얘가 엔브리지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아이고, 얘는 끌게요. 이제 뭐 볼 필요도 없고. 엔브리지는 회사가 음, 잠시만요. 리타이어 하신 분들 중 계속해서 배당금을 받아 어, 일단 엠브리지라는 회사를 보면 제가 엠브리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에너지 회사고 에너지 회사라는 말은 캐나다 전체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디비던드를 올리고 있고 단 한 번도 디비던드를 줄인 적이 없어요. 정말 줄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엠브리지라는 회사를 보면 일단 지금 배당률이 7.67%거든요. 7.67%예요. 7.67%인데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10만 불이라는 자금이 있으면 767 1년 배당금이 7,670불이라는 소리예요. 자, 1년 배당금이 7,670불이에요. 제가 이거를 배당금의 3배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집중 안 하셔도 나중에 플레이백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엠브리지라는 주식을 10만 불어치 샀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할지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엑셀시트도 필요해요. 자, 이거 다른 데서 이런 거 정말 다른 데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타자를 좀 치고 있어가지고. 자, 엔브리지 주식을 잠시만요. 여기 엑셀에다가 적을게요. 엔브리지 주식을 그냥 이거는 제가 예로 들은 거예요. 엔브리지에다가 몰빵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로 엔브리지를 뽑았어요. 왜냐? 지금 가장 디비던드 배당금이 가장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엔브리지를 고른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정말 예시로 든 겁니다. 예시로 든 거예요. 만약에 이 전략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저는 주식 트레이딩 하면서 뭐 커미션 받고 피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방법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저와 컨설팅을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세팅을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절대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하이포테틱한 걸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엔브리지라는 주식이 있어요. 가격을 적을게요. 그리고 배당금 퍼센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다가 적을게요. 실제 배당금 그리고 실제 수익 여기다가 한 줄 더 넣을게요. 옵션 가격 오케이 옵션 가격 자 요거 엔브리지라는 거 지금 아까 43불로 적을게요. 43불이었어요. 배당금 퍼센티지 보시면 7.67 지금 당장 샀다는 거를 예로 듣는 거예요. 7.97% 실제 배당금은 연 단위로 가니까요. 3.2981입니다. 이거 엔브리지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실제 수익 있고 옵션 가격 있고 자 이제 옵션 가격을 봐야 돼요. 저는 1년 기준으로 갈게요. 어차피 배당금은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갈게요. 자 엔브리지 볼게요. 엔브리지 같은 경우에 옵션 캐나다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 18일이에요. 1년 단위로 가면은 보시면 2021년 2022년짜리가 있어요. 2022년 1월 21일 날 만기되는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계속 받으시는 분은 2023으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주식이 막 갑자기 엔브리지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약간 좀 내가 익스포즈 되는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나?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약간 좀 쳐서 내리는 거니까 2022년 1월 21일 기준으로 주가 배당이에요. 이게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이거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1년 프리미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엔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시면
많이 갈 때는 뭐 55불, 56불 가고요. 적게 들 때는 36불이 가요. 그런데 사실 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올라가면 디비던드 자체가 애초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줄어듭니다. 주가 배당하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배당하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배당하는 퍼센티지 자체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브리지는 사실 주가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적은 주식이 엠브리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쭉 평탄하게 들어오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왜 그게 관건이냐? 저희는 주식으로 돈을 벌 게 아니라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엠브리지라는 거를 봤을 때 만약에 2022년 1월 12일이 뭐 44불의 스트라이크를 잡는다 그러면은 3불 60, 3불 70 정도 돼요. 사는 가격이 지금 한 2불 60, 파는 가격이 4불이니까 이 중간 정도가 돼요. 그리고 7월 걸로 보면 44인데 2불 44네. 그러면 아까 이거랑 한 1불 정도 차이가 나죠. 1불 정도 차이는 1불 나누기 44, 한 2%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2023년까지 잡았을 때는 5불, 한 1불 정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옵션을 팔 거잖아요. 2022년 1월 21일 스트라이크 44. 왜냐? 지금이 43불이잖아요. 44에 파셔도 되고 46에 파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엠브리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제 생각에는 한 46에서 48까지 잡고 파시는 게, 이 두 개 중에 하나 파시는 게 이득이에요. 배당금이 1년에 3불 34입니다. 3불 34 나누기 43.04예요. 그러면 배당금이 약 7.76%, 7.7%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옵션을 3불에 팔았다라고 하면 배당금이 3불이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프리미엄을 확정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위에 거를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조금 먹고 예를 들어서 48불짜리를 했다. 그러면 2022년 1월 21일에 48불이 되면 저는 프리미엄으로 한 2불 20 정도를 먹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엠브리지가 43이니까 만약에 48이 된다고 하면 5불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으로 2불 20을 먹는 거고 배당금으로 3. 아까 7 정도가 됐죠. 그러면 10.9 엠브리지로만 25%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1년에. 엠브리지 하나로 1년에 25불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게 돼요. 엠브리지 주가가 이전에 떨어진 가격 48불을 회복을 했을 때. 엠브리지를 들고만 있으면 배당금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저는 옵션을 사용해서 1년에 7.7% 정도 되는 수익을 25%로 뻥튀기를 시켰어요. 뭐 주식 주가 올라가는 거 빼고 계산한다고 쳐도 그냥 주식을 들고만 있으면 배당금 받는 걸로 뭐 3.34 나누기 아까 그 7점 몇이었죠? 7점 몇이었죠? 제가 만약에 얘를 그냥 43이니까 그냥
44. 여기만 지금 맞추겠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 다 빼고요. 지금 에스크가 사니까 좀 한 3.5, 3.6 정도가 프리미엄이에요. 3.6. 3.6 더하기 지금 3.34 나누기 지금 주가 43. 그러면 1년 리턴이 16%를 넘어가게 됩니다. 엠브리지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배당금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옵션으로 그거에 2배가 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1년 수익이 16%예요. 엠브리지만 가지고 1년 수익이 16%예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옵션을 팔면 제가 확정적으로 버는 금액이 있다 그랬고, 디비던드는 확정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엠브리지는 지난 50년, 60년간 단 한 번도 배당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는 확정적으로 1년에 16%의 리턴을 저에게 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엠브리지 배당금을 가진 주식을 가지고 옵션을 사고 팔고 하면 옵션을 팔게 되면 제가 기존에 받는 배당금의 수익을 2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0만 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년에 아까 7,000불이었죠. 1년에 16,000불의 수익으로 바뀌는 거고 50만 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8만 불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세요. 확정적으로.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적으로 1년에 8만 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세요. 50만 불의 현금이 있으면. 자,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콘도 가격 지금 60만 불 정도 합니다. 콘도 가격 60만 불 정도 해요. 렌트 주고 뭐 주고 다다다다다 하면은 한 달에 한 렌트 주고 만약에 모기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렌트 주고 뭐 이거저거 피 내고 텍스 내고 뭐 하고 하면 1년에 한 1200불 정도 확정적으로 렌트가 들어올 거예요. 1년에 14,400불입니다. 물론 집 가격은 올라가니까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뭐 몇만 불 계속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콘도를 렌트를 받을 목적으로 사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콘도 팔고 엠브리지 주식에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사서 옵션을 파시는 쪽이 현금 흐름에는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노후에는 더 큰 도움이 되십니다. 렌트 받아봤자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안 돼요. 묶이는 돈만 많아지고 큰 흐름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콘도에 모기지가 있으신 분들 어차피 쌤으로 땡땡이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레버리지 플레이로 약간 캐피탈 게인을 위해서 렌트로 받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렌트를 현금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모기지를 받아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돈 50만 불, 60만 불 다 콘도 하나에 그냥 페이오프하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렌트 받아먹고 노후에 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콘도 파세요. 콘도 파시고 엠브리지에 옵션 파셔서 매년 8만 불의 확정 수익을 내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엠브리지는 지금도 확정 수익이 8만 불이고 내년에도 확정 수익이 8만 불이고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도 확정 수익은 8만 불이고 이 엠브리지라는 주식 자체가 애초에 배당금을 크게 잡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 막 커지고 수익이 더 많아지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수익이 그냥 일정하게 가면서 적당히 배당금을 주면서 안전하게 가는 그런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1년에 16%,
본인이 지금 노후를 준비를 하고 있고 모아둔 돈이 5, 60만 불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콘도 사서 렌트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 몇 개 섞어가지고 옵션을 파세요. 엠브리지 말고 다른 거 설명 또 해드릴게요. 에너지주라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스코시아뱅크, 저는 스코시아뱅크를 좋아해요. 왜냐,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스코시아뱅크가 캐나다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약간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리스크 분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코시아뱅크를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스코시아뱅크 주가가 68.79예요. 아이고. 옵션 가격이 아까 3.6이었죠. 실제 배당금이 이거고 실제 수익이 옵션 가격 더하기 실제 배당금이니까 이거고 실제 수익 퍼센티지는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16%. 이게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자, BNS 한번 보실게요. BNS. 실제 가격 지금 68.79예요. 그냥 68.8로 할게요. 따로 7호 그냥 8로 할게요.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배당금 퍼센티지 지금 볼게요. 5.24%예요. 배당금. 아이고 이게 아니라 5.24%예요. 그리고 실제 배당금은 여기 보시면 3.6입니다. 3.6이에요. 이제 옵션 가격을 체크하시면 돼요. 1년 기준이라 그랬죠. 자, 1년 기준으로 2022년 1월 21일 가볼게요. 옵션 가격 70이 됐을 때 3불 한 33불 40 정도 되고 72가 됐을 때 2불 얼마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맥스를 볼게요.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우상향입니다. 위로 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캐나다 은행의 전망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그냥 한 많이 올라봤자 잠시만요. 많이 올라봤자 한 70, 한 5불? 많이 올라봤자 한 80불?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이죠. 계속 위로 쏘죠. 계속 위로 쏩니다. 계속 위로 쏴요. 그래서 한 70, 한 5불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 말에. 그리고 아날리시스를 보면 estimate 주가가 얼마 정도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할지 여기 나오는데 애널리스트 프라이스 타겟이 있어요. 이게 지금 average가 70이고 current가 68이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수의 애널리스트들이 BNS, 그러니까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의 주가가 올해 7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면 77불이 될 거고
그냥 적당히 가면 70이 될 거고 떨어지면 60이 될 거다. 3개예요. 저는 이 70 가는 거를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70 가는 거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요 놈을 찍어보겠습니다. 요 놈이 지금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 정도예요. 3.2. 옵션 가격 3.2. 실제 수익은 요거 더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수익 퍼센티지 1년 기준 수익 퍼센티지가 9.88%예요. 그리고 RBC 보여드릴게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얘도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도 보시면 배당금이 4.06%죠. 금액이 105. 지금 63이고 배당금이 4.06%고 옵션 가격이 모르고 일단 실제 배당금이 4.32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이 지금 계산하려면 옵션 가격을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옵션 가격이 예를 보시면 로열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5죠. 만약에 이 주가가 유지가 됐을 때는 7불이에요. 네, 거의 한 6불 80, 6불 90 정도 돼요. 옵션 가격, 그냥 가격을 유지한다고 볼게요. 6불 90. 6불 90. 그러면 RBC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0.62%가 됩니다. 아니다. 옵션 가격 좀 높은 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4.6, 4.6. 네, 4.6. 수익이 8.44. 옵션을 어떤 거를 파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익이 바뀌어요. 그리고 옵션을 어떤 거를 파냐에 대한 기준은 내가 주식 가격이 얼마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 확정 금액을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옵션 가격이 높은 걸로 정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주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만약에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면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면은 제 1년 수익은 11.46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1 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100만 불이 있다고 치면 10만 불이 있다고 치면 11.46%니까 제가 10만 불 기준 10만 불 기준으로 수익이 11,460불입니다.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그러면 얘에 대한 확정적인 수입이요. 매달 확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기대 수입이죠. 기대 수입이 10만 불 기준으로 1년 매달 955불입니다. 자, 10만 불로 콘도를 사서 렌트를 돌려서 지금 시점에요. 렌트를 돌려 수익이 난다고 하면 한 달에 955불 못 냅니다. 현금 흐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만 불 기준 100만 불 기준
자, 이게 확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RY, 로열뱅크,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 엠브리지 얘네는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도 배당금을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 수익이 본인이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 확정 수익이 9,550불이에요. 이 정도면 리타이어 해서 잘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9,550불.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는 뭐 콘도 관리도 하기 싫고 이제 적당히 벌었고 저는 40살에 리타이어가 목적이거든요. 40살에 이제 리타이어 하겠다. 그래서 500만 불을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야 되겠다. 다 정리해버렸다고 쳐요. 한 달 확정 수익이 48,000불이에요. 이야, 씨. 저는 이걸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저는. 자, 저의 목표. 피터의 목표. 저는 이거 목표예요. 그래서 리타이어 지금 플래닝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를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가진 돈을 전부 다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아까 이 주식 이 막 확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약간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거라는 기준 하에 제가 이걸 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이런 불상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예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주 더 많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여기다 몰빵을 했다라고 할 경우 아예 얘 500만 불 기준처럼 아예 확정 수익이 엄청 많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냥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주가가 뭐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이 금액으로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50만 불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이 4,700 정도가 항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만 불을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한 10만 불, 20만 불 정도 넣고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돼요. 그게 부동산이 됐든 그게 사채가 됐든 그게 뭐 다른 뭐가 됐든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원이 여러 개 종류가 있어야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운타운 콘도만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가 렌트 못 받아가지고 작살나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만 몇 명이 돼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배당금 주는 주식이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돈을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콘도에다 박아뒀고 모기지까지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캐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주질 않아요. 그래서 콘도에 몰빵을 해서 렌트만 받고 사시던 분들은 이번에 큰 타격을 받고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모기지 연장 신청을 하고 모기지 연장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본인 크레딧 리포트에 그 연장 신청을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계속 이 확정된 수익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 부동산, 그리고 저는 또 리테일, 그 캐시플로우 만들려고 리테일, 회사에서 일도 하죠. 회사에서 일도 하고 수입을 다각화를 시켜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저의 인생을 계속 캐리를 할 수 있도록 큰 흔들림이 없게 가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제 자산이 얼마 없을 때는 물론 많이 버는 거 투자하고 싶죠. 하지만 그거는 또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그 로스를 채워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그 로스를 채워나갈 수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틀리고, 단순히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돈을 많이 번다만 따라가기에는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누구나 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3년부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했고 계속해서 일도 하면서 저의 목표 500만 불 기준 이거를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전재산이 지금 500만 불이거든요. 지금 전재산이 빚 포함해서 부채 포함해서 500만 불인데 부채 빼면 한 300만 불 정도 돼요. 부채 없이 500만 불 만들고 리타이어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이거 앞으로 5년 보고 있어요. 40살 전에 반드시 이루고 말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 옵션을 사용해서 수익을 버는 거고요. 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올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